이 시간에는 남재중 전 국정원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6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분이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안보 전문가입니다. 별명이 리틀 이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무실에 이순신 장군 영정을 어디나 걸어놓고 지금 근무를 한 것 때문에 리틀 이순신, 또 안보관이 투철하기 때문에 리틀 이순신,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남재준 씨는 대선에 출마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땅에서 종북 좌파를 척결하고 갈등과 분단을 넘어서 자유민주 체제의 통일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북 좌파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자유민주 체제를 기치로 내걸고 통일 대한민국 완성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대선에 출마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분은 이제 최근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4월에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이죠. 북한군 창건일 4월 25일입니다. 이것이 있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첫 번째 주에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 6차 핵실험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다중화하고 신뢰할 만한 수준까지 높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전 배치할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핵무기가 만약 소형화돼서 배치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기존 무기 체계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드 포대도 성주에 한 개 포대만 둘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방위할 수 있는 한두 개 포대를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재준 예비후보에 관한 예화를 어떤 분이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카톡에 이제 보내는 것이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그 일화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남재준 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좌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토양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 종북 세력의 선전선동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가서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그 좌파 의원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할 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한 의원이 5.16 쿠데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한 개인으로서 답을 한다면 5.16은 쿠데타다. 그러나 잘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결집해서 산업화를 달성하여 풍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밥 굶는 가난한 나라가 민주화를 이룩한 일은 없다. 그런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화의 1등 공신이다. 박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밥 굶는 가난한 나라가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이 초석을 놓은 그런 1등 공신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장 취임할 때 취임사가 역대 국정원장 중에 가장 짧았다고 그럽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나는 전사가 될 각오가 되어 있다. 전사. 전투하는 병사를 전사라고 그러죠. 나는 전사가 될 각오가 되어 있다. 여러분도 전사가 될 각오를 가져달라. 여러분의 사기와 복리 증진을 위해 후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기 북돋아주고 여러분들 복리 증진
이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은 전사가 되어서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재준 씨는 국정원장으로 부임했던 2013년 12월 국정원 핵심 간부 송년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5년 통일을 위해서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자. 이것은 이제 열심히 일하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 같이 죽자. 목숨을 걸고 통일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통일을 보지 못하고 1년 2개월인가 국정원장하고 이제 물러났었죠. 그때 국정원장 물러난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도 뭐 말해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최순실 씨 뭐 이런 관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최순실 씨 뭐 이런 의혹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나중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언론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국정원장으로 내가 6개월만 더 있었으면 통일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통일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을 때 아쉽게도 국정원장을 물러났습니다. 그 남 원장은 하여튼 무슨 이렇게 월권을 행한다. 이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맡은 자기 부하 직원이 하나 있는데 자기보다 육사 16년 후배 그 민정수석실에 가서 근무하니까 위세가 대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면담을 해서 다 해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로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딱 국정으로 불러들여가지고요. 한직에다가 대기 발령을 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재준 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북 고급 인적 네트워크, 이걸 휴민트 자산이라고 합니다. 휴민트 자산은 이제 정보 관계자들이 서로 연결된 것을 휴민트라고 그러더라고요. 휴민트 자산이 와해된 것을 몹시 안타깝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정보자산이 대북 정보자산이 와해된 것을 몹시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 김대중 정부 때만 600여 명이 강제로 국정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0여 명. 그때는 이제 직원 내부 고발, 양심 선언, 밀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국정원 직원들이 서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에게 일을 맡겨야 안심할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밀고 할지, 누가 뭐 내부 고발을 할지. 그러니까 믿고 맡길 사람은 서로 불신을 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간첩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탄식이 지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남재준 원장 재임 시에 가장 큰 이슈가 2013년 6월 NL 포기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한 NL 포기 발언입니다. 이게 뭐 그랬니 안 그랬니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국정원에서 뭐 음해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뭐 이렇게 하니 뭐 막 이런 일이 막 하고 그러니까 이 국정원에서 이 발언 기록을 이제 국정원에서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록물에 보면 30년 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과 김정일과 회담한 내용을 30년 후에, 그럼 지금 공개를 못 하잖아요. 근데 국정원 법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 생산자인 그 기록물을 작성한 국정원에서 법규를 바꿀 수가 있는 그런 법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30년 후에 공개하려고 분류된 것을 법을 바꿀 수 있으면 국정원에서 그걸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걸 그냥 일반 공개물로 바꿔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했는데 그게 아주 막 난리가 났죠. 거기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에게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거기 기록이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야당이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공격을 막 해야 되고 그래서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공개했다. 국가를 위해서 공개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재준 씨는 평소에 대한민국이 반역자들의 천국이다 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 퇴임한 후에 무단 방북해서 이 비밀성의를 면담하고 돌아온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을 몇 차례나 들면서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됐다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무죄로 석방할 때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른을 만나 뵌 것은 미덕이라는 그런 취지로 무죄를. 김일성이를 만난 것은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른을 만난 거니까 이게 무슨 뭐 죄냐 이래가지고 무죄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꼴이 됐는지 탄식을 국정원장 시절에도 했고 그 이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재준 원장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최순실을 조사한 것 때문에 국정원장에서 쫓겨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국정원법으로는 사찰은커녕 인사검증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소설 쓰지 마라.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내가 경질이 됐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경질이 됐는지 나도 모른다. 만일 최순실 국정농단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냥 있었겠는가. 권총이라도 들고 청와대 찾아가서 따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 퇴임식을 할 때 짧은 고별사만 남기고 국정원을 떠났습니다. 그날 국정원 분위기가 숙연했다고 하고요. 일부 여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여러분은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영하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국의 새벽을 열어가는 호국 전사들로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 여기 와 있다.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여러분의 임무는 포기해서 안 되며 오직 자식들에게 물려줄 조국의 내일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마음은 여러분 곁에 남겨두고 몸만 떠나려 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짧은 퇴임사를 하고 국정원을 떠났습니다. 미디어 팬 조우석 주필이 남재준 씨를 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일 예비 후보로 등록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등판은 그 자체로 뉴스다. 국정원장 출신 남재준 씨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로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그 자체가 뉴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권 정치와 거리를 둔 제3의 인물이 등장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이제 남재준 씨 이름이 낯설고 그렇지만 다크호스로 평가를 했고요. 예상을 깨는 호성적으로 판도를 흔들기에 분명하다. 남재순 등장이 만만치 않은 대선 판도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의 출연은 무엇보다 우리가 기다려온 전사 정치인 탄생했음을 뜻한다. 전사 정치인. 우리가 지금 아주 유약한 정치인들만 보아왔는데 전사 정치인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참모총장을 지낸 사성장군 출신이어서 전사인가? 아니다. 그의 출마 자체가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체제 수호의 전장에서 한 목숨 내놓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전사 정치인의 탄생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선판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를 나는 우선 기대한다. 이 대선판이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돼가는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전사 정치인이 등장했으니까 대선판이 긴장이 되겠죠. 전사가 나왔으니까 그냥 뭐 느슨하게 싸우겠습니까? 강력하게 싸우겠죠. 이번 대선이 대통령 탄핵에 성공한 여의도 정치권끼리의 야합으로 전락한 소지가 큰데 남재준의 등장으로 그게 원천 차단되기를 원한다. 박 대통령 탄핵한 사람들이 서로 그냥 야합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뭐 경쟁하고 뭐 대립하는 것 같아도 그 다 쇼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인데 남재준 후보가 등장함으로 그게 다 차단되고 드디어 진짜 보수 우파 후보와 이 종북 좌파 후보의 대결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재준 씨는 이 돈을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기탁금을 내야 되는데 3억 5천만 원 내야 된다고요.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이 돈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빚을 내서 이렇게 기탁금 3억 5천만 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 위례 신대시의 8억 원 아파트가 그의 집인데 그건 이제 미분양으로 있던 걸 은행 대출을 끼고 몇 해 전에 구입한 것이고 그것이 그분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라고 합니다. 육군 소위로 인건한 것이 69년도인데 무려 30년 만에 자기 집을 마련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남재준 씨는 둘 중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아주 지독한 무능력자이거나 별 4개에 단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고 국정원장 출신인데 돈을 그래 30년 만에 자기 집을 8억짜리를 하나 마련했다. 다 몇십억 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능력자이거나 아니면 청렴의 표상이다. 청렴의 표상. 얼마나 청렴하게 살았으면 딱 자기는 월급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절. 근데 이제 청렴한 사람으로 산 것이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납니다. 남재준에 관한 일화도 많다. 2005년 봄 군 참모총장 퇴임식 뒤에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군용 지프를 마다하고 참모총장 퇴임했으니까 이제 퇴임하는 참모총장에게 예우하기 위해서 군용 지프를 해서 집까지 이렇게 모셔다 주는데 그때 그 군용 지프로 타지 않고 자기 구형 소나타를 손수 운전하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부하들이 의아해가지고 이거 퇴임식 할 때 이렇게 군용 지프 해가지고 집까지 모셔드는 건 다 관행인데 굳이 자기 소나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퇴임한 민간인이 왜 군용 지프를 타야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퇴임한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군용 지프 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원칙주의자죠. 원칙주의자. 국정원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화가 있습니다. 국정원장 간부를 집에 초청했는데 그 중에 간부들 중에 한 사람이 양주병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갈 적에 그 남재준 원장이 그 양주병을 도로 줬습니다. 도로 그랬어요. 양주 한 병인데 그래서 그때 일로 남재준 원장은 못 말린 사람이다. 못 말린 사람이다.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공적인 거 벗어나면 무조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소문이 쫙 돌았다고 합니다. 남재준 씨가 국회 출석해서 이제 원장 그 청문회를 할 때에 국정원의 역할은 새벽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새벽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제 북한을 거꾸로 때리고 국정원이 북한을 거꾸로 때리고 통일한국의 새날을 여는 일을 국정원이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국정원의 역할은 새벽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다 같이 죽자는 그런 말을 직원들 앞에서 했고요. 그래서 초급 장교 시절 별명이 리틀 이순신, 생도 3학년. 생도 3학년. 리틀 이순신은 이제 완전 이순신 장군 같이 나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리틀 이순신이고요. 또 생도 3학년은 이제 육사를 졸업하고 장교가 된데도 생도 3학년 같이 군기가 바짝 들고 완전히 원리 원칙대로 하는 이런 장교이기 때문에 생도 3학년 그런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서도 갈 때 직각보행을 군인들은 이제 이렇게 커브를 돌 때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도는 것이 아니라 직각으로 탁 갔다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도 없는데도 직각보행을 한다는 겁니다. 참 이거 보통 정신이 아니죠. 탁 갔다가 착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기념물 같은 천연기념물 같은 군인으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시절에 군 참모총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노무현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군 참모총장으로 발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가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에게 인간적 매력이 없지 않다. 노무현 씨가 인간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노무현에겐 인간적 매력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로서는 역적이 분명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군 참모총장 시절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참모총장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는 역적이 분명하다. 역적. 왜 NLL을 포기하고 북한에 우리 바다를 넘겨주려고 획책을 했으니까 역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리모델링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베트남처럼 폐망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이제 한계입니까? 이 남재준 예비 후보의 한계는 첫째, 대중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그냥 뭐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가정보원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만 73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가 70이 넘었죠. 넘었습니다. 이거 나이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건 그분의 이제 숙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은 다른 선심성 공략 이런 것은 별로 안 할 뿐이고요. 종북 세력 척결,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정수 대폭 축소, 기초자치제자 전면 조정,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니까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조석 주필은 남재준의 등장은 우리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군인 정치인의 재등장을 뜻한다. 군인 정치인 재등장을 뜻한다. 군인 정치인들이 등장해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석 주필은 문민 우위의 허구성을 깨워줘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런 군인 정치인의 재등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자학의 나라 조선 왕조 이래 21세기로 이어지는 끈질긴 숙문주의 전통이란 문약에 빠진 한국 사회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주사학의 나라 조선 왕조에게 이제 숙문주의 문을 숭상하는 이런 전통 때문에 문약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인데,
여기에 이제 군인 정신이 등장했다. 더군다나 이 남재준 같은 강골 군인이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재준의 대선 정치판 등판을 환영한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당신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당신의 애창곡이 일제 독립군으로부터 6.25 때 국군이 불렸던 양양가이기 때문에 당신의 등장을 환영한다. 했습니다. 양양가라는 그 노래에 독립군들이 이제 불렀던 노래를 6.25 때 우리 국군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 가사를 소개했습니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초로는 풀의 이슬을 말하죠. 사람의 목숨은 풀의 이슬과 같고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양양은 볕이 확 뜨는 것을 양양이라고 그러죠. 볕이 확 뜨는 거, 해가 확 비치는 거.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이게 이제 진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아주 군인 중에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국자 중에 애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남재준 씨에 관한 이런 평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이분은 진정한 애국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대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선이 지금 종북 좌파들이 다 이렇게 장악을 한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과연 이 선거를 하면 이 선거 결과가 정당하고 정확하게 나올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현재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선이 최선은 아니다 하는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되죠. 대선이 최선이 아니면 뭐가 최선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타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일하다고까지는 말 못해도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선의 해결책은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4월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 만사가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대선도 한편으로는 차선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대선을 준비하는데 어떤 안내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남재준 후보의 이 모습이 그 자세가 그 사상이 아주 참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 시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